경기도 화성의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로 3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리튬 전지는 물이나 이산화탄소 살포로도 불이 잘 꺼지지 않는 특성이 있어서 한 번 불이 나면 참사로 번질 수 있습니다. 제주에도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리튬 배터리 사용이 증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의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배터리 셀이 연쇄적으로 폭발해 대형 참사로 번졌습니다. 리튬 전지 특성상 물을 뿌리면 더 폭발하는 특징 때문에 소방당국도 방화선만 구축한 채 스스로 꺼지기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절연체와 리튬이온이 반응을 해서 화재가 난 거잖아요. 쓸 수 있는 방법은 공기를 차단해도 안 꺼지고 유일한 방법이 냉각을 시키는 겁니다. 제주에도 리튬 배터리를 취급하는 곳은 모두 14곳에 이릅니다. 12곳은 보관 물량이 없지만 제주 테크노파크와 조천의 한 업체가 350여 개의 리튬 배터리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전기차 사용 배터리의 안전성을 실험하는 곳인데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이처럼 금속 화재용 소화기는 물론 대형 차량용 방화포가 구비돼 있습니다. 특히 리튬 전지는 습기나 정전기에 의해 발화 가능성이 있어 적절한 습도와 온도 유지는 물론 보관 상태의 충전량 관리가 중요합니다. 30% 미만의 배터리를 화재를 내봤을 때 화재 확산도가 굉장히 현저히 내려간다는 것을 검증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 내부 지침에 30% 미만을 반영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주 지역에는 리튬 배터리 화재 같은 특수 화재를 위한 진압 장비가 없는 상황. 제주도와 소방안전본부는 배터리 보관업체에 대해 합동 점검을 벌이고 화재에 대비한 진압 방법을 연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바다에서 선원 12명이 탄 어선의 위치 신호가 갑자기 끊겨 해경이 침몰로 추정하고 헬기와 경비함정을 출동시켰는데요.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긴급 구조 지시를 내렸는데 10시간 만에 무사히 발견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항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도가 일렁이는 망망대해 한복판. 해경 헬기가 실종 어선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화상 카메라에 보이는 것은 시커먼 바다뿐입니다. 제주 차기도 서쪽 110km 해상에서 46톤급 어선의 위치 발신 장치 신호가 끊긴 건 지난 24일 11시 15분쯤. 어선 안전 조업국이 확인해 수차례 호출을 했지만 응답이 없자 해경에 신고한 겁니다. 이 배가 위치 발신 장치가 꺼져 있고 막 저희가 이제 거리 자체가 머니까 좀 이렇게 이상해서 여기저기 이제 같이 조업하는 배들한테도 다 연락을 해놓으니까 위성 전화도 있었는데 연락을 안 받으셔가지고. 선박에 타고 있던 선원은 모두 12명. 비상이 걸린 제주해경은 경비정 8척과 헬기 4대를 동원해 수색에 나섰습니다. 신호가 끊긴 시간에 근처를 지났던 3만 톤짜리 상선과 부딪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침몰로 추정했던 어선은 신고 10시간 만에 무사히 항해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해당 선박이 먼바다로 나가면서 위치 발신 장치의 신호가 끊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치 발신 장치의 최대 송수신 거리가 80에서 90km에 그쳐 먼바다로 나갈 경우 무선 장비를 써야 하는데 해당 어선이 무전기 소리를 줄인 상태로 조업을 하다 호출 신호를 듣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IS라든지 각종 통신기를 조금 신경 써주시면은 이런 경우 다른 해역에서 사고가 터지면 저희가 대처가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만 주의가 필요하다고. 해경은 해당 어선이 하루에 한 번 위치를 통보하는 의무는 지켜 법 위반 사항은 없다고 보고 추가 조사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연락 두절에 국무총리까지 나서 긴급 구조를 지시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어선은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안전한 조업을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그 분해에 가서 사람들 다 모여놓고
통사를 시켜요. 그러고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아버지는 육지를 나갔어요. 형무소. 그러고 내 어머니하고 저 동생 하나는 관저층에 밭을 심어갔어요. 그래서 동네는 뭐 엉망이죠, 엉망. 그래서 네 사람을 불러가지고 폭도와 내통했다는 죄로 이제 죄명을 이제 씌우기 시작해서 그때 당시에 쌀 3가마니 값을 주면 풀어주겠다 해서 저희 아버님은 노영 중산간에서 살던 사람이라 이불하고 뭐 숟가락만 가지고 갔다는데 그 돈을 낼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목포 형무소로 가게 됐습니다. 마을을 수색하던 토벌대에 빌레못불이 발각되어 눈망울 초롱초롱 할머니 품에 안겨 울부짖는 2살배기 외사촌 동생은 억센 소나귀에 발목 잡혀 돌담에 팽개쳐 핏덩이로 산산이 부서져 버렸네. 맨 뒤에 기어나오던 외숙모와 외사촌 누이는 총소리와 울부짖는 소리에 놀라 굴속 깊숙이 숨어버렸지. 2살배기 아기가 빌리목굴에서 발목에 잡혀서 돌에 맺혀가지고 살점이 다 뜯어지고 뼈가 흩어져가지고 그걸 수습을 하시는데 그 수습도 잘 안 돼가지고 그 내용을 알았을 때 제가 근데 그 가해자가 참 아이러니하게요 아시는 분이에요. 저희 할머니께서 식당을 운영을 하셨었는데 보셔서 무전취식을 하시던 경찰이었답니다. 그런데 그런 경찰이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저희 집 근처임에도 불구하고 지나갈 때마다 항상 아픔을 느꼈는데 제가 오늘 그 가족분들을 뵀습니다. 예. 참 힘든 삶을 살아오셨다라고 위로합니다. 주문. 피고인들은 강무죄. 여름철 대표적인 보양식인 갯장어가 제철을 맞았습니다. 여수도 갯장어 잡이가 한창이지만 최근 어획량도 늘고 수요도 줄면서 산지 가격이 크게 떨어져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선들이 위판장 앞에 줄줄이 정박해 있습니다. 선상에서 펼쳐지는 경매장은 좋은 갯장어를 고르기 위한 중매인들로 가득합니다. 날개 돋친 듯 팔리는 갯장어. 그런데 어민들의 표정엔 실망감이 역력합니다. 진짜 이달에 최고 가격이 비싼데 이달에 올해 가격이 뭐 예년 같지 않겠어요. 너무 또 많이 나고 그렇게 좋으니 안 돼. 최근 경매되는 대형 갯장어 1kg의 낙찰가는 15,000원. 같은 무게로 3만 원 넘게 받았던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반토막 수준입니다. 올해 갯장어 생산량이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부터 여수 수협에서 위판되는 갯장어 판매량은 108톤. 지난해보다 20%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계속 그 물때에 맞춰서 조업은 계속 했었거든요. 올해는 물량은 많은데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 조업하는데 지장이 많아서 올해는 조업을 중간중간 잠시 쉬는 경향이 많습니다. 갯장어 가격 하락은 소비자들의 수요가 준 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6월에서 5월로 어획 시기는 빨라졌지만
비싼 가격에 소비자 수요가 크게 줄면서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수의 대표 하모거리도 최근 손님 감소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평일 때도 조금 다니고 관광객들이 그랬었는데 올해는 주말 아니고는 조금 적어진 것 같아요. 작년보다 조금 수요가 줄었습니다. 여름철이면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지만 어획량이 적어 항상 귀한 대접을 받아오던 갯장어. 올해는 때 아닌 어획량 증가와 이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어민들의 시름만 깊어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최왕지입니다. 수요일 아침 하늘이 잔뜩 흐립니다. 장맛비 대비 잘 해주셔야겠는데요. 일본 남쪽 해상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정체 전선을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도에 장맛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정체 전선에 동반된 비구름대가 북상하고 있는데요. 제주 남부 지역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오늘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우산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맛비는 모레 오전까지 내리겠는데요. 점차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는 제주 산지와 중산 간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퍼붓겠고요. 15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서도 50에서 100mm가량의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호우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도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 21도, 남부 동부 지역 20도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북부 지역이 27도까지 오르겠고 남부 동부 지역 25도, 서부 지역 24도 예상됩니다. 섬 지역도 추자도를 제외하고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 앞바다와 남해 서부 먼바다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는데요. 여객선 운항 정보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 내외로 일겠고요.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돌풍이 불고 벼락이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는 모레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주말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동홍천 정비 사업으로 철거된 옛 서귀포 시민회관을 대신할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가 준공됐습니다.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는 지하 2층, 지상 3층에 연면적 6,600제곱미터 규모로 공연장과 전시실, 수영장과 강당을 갖추고 있고 339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복합센터에는 서귀포 문화원이 입주했고 나머지 시설은 9월부터 민간업체에 맡겨 운영됩니다. 제주도 장애인 기능경기대회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한국폴리텍대학 등에서 열립니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목공예와 컴퓨터 수리 등 11개 정규 직종과 바리스타와 자전거 조립 등 18개 분야에서 기능 보유 장애인 110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룹니다. 입상자에게는 메달과 상금이 수여되며 금상 수상자에게는 오는 9월 청주에서 열리는 전국대회 출전 자격이 주어집니다. 내년부터 8시간 미만 체류하는 크루즈도 제주에 기항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도는 최근 확정한 내년 국제 크루즈 선석 배정 계획에서 국내항을 거쳐 제주로 오는 경우 8시간 미만을 체류해도 선석을 배정하고 관련 기관들이 사전에 동의할 경우 야간에도 입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크루즈 입항 횟수가 올해 300회에서 내년에는 350회, 2030년에는 700회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 대표 공약인 관광청 신설을 위한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관광 사무를 분리해 한국관광진흥청을 설립하고 목적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김한규 의원은 관광청 신설과 제주 유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민의힘 총선 공약이라며 지금이라도 공약 이행에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